국회법 99조를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9조 발언의 허가.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의장은 위원회에서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준용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방금도 곽규택 의원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김영민 의원 발언을 주고 그 다음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장에게 왜 나는 발언권을 안 주냐 그렇게 항변할 수는 있는데 방금 국회법 99조에 나와 있듯이 아무리 발언권을 달라고 해도 위원장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부탁해야 될 분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돼. 자, 곽규택 의원님 토론하세요. 저 인천고등법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산의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법안에 대해서 제가 6월 13일 날 발의를 했고 우리 법사위에서 8월 23일 날 일소위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 관련된 이 법은 6월 27일 날 발의가 됐고 9월 23일 날 일소위 회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해사법원은 제쳐두고 어저께 일소위에서 이 인천고등법원을 하는 것을 먼저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인천고등법원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 설치하는 것이 2028년으로 돼 있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인천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서 그렇게 뭐 불편하다 이런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해사법원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20대 국회부터 한 10여 년 동안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법안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산하고 인천하고가 경쟁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입장이 난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안 되고 인천도 안 되고 해사법원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해사법원을 필요하다고 발의를 한 게 굳이 국민의힘에서만 발의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선입선출의 원칙도 안 지켜지고 갑자기 인천고등법원 유화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뭘 나눠주듯이 법원을 설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법원 행정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법관의 인력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법원을 신설하는 걸 고려한다면 해사법원이라든지 인천고등법원이라든지 이런 신설이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소위해서 논의를 하고 순서대로 우리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먼저 올라온 법안, 더 필요한 법안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이게 순서도 어기고 뭐 필요성이나 시급성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걸 고려해보면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에 두자고 하는 그 부산에는 민주당 의원님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사실 민주당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배출한 도시고 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해상물동량이라든지 해양 관련된 업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당연히 해사법원이 필요한 그런 도시인 게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소위에서의 선입 선출의 그런 절차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것은 일단 법사위 전체 회의에 좀 두시고 일소위에서 해사법원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돼서 올라오면 법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원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전국적으로 법관의 배치라든지 신설 법원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건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순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발언 시간 끝났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님 질의 포함해서 위원장도 잠깐 토론을 할 테니까요.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네. 그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토론은 지금 법사위 고위 법안은 그렇게 레디컬하게 그런 민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처장님, 예. 제가 좀 저도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이제 곽규택 의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하기로 요약해 보면 인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부산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천 거는 좀 계류시키고 부산도 같이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곽규택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즉 이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한다는 그런 입장은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다만 그 설치 지역이 제일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정해 줘야지 저희들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 부분을 법안 소위하면서도 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천만 왜 설치하냐? 우리 부산도 설치하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말자. 이거는 한 걸음 전진을 막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인천하고, 필요하면 또 부산의 다른 뭐 회생법원이든 뭐든 하고, 필요하면 순서에 맞게 하는 거고 효율성과 합리성에 맞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단 이 법률안뿐만 아니라 여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말자. 그러면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원을 설치하거나 뭘 설치할 때는 인력과 예산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부에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을 한 군데씩 하는 거 아닙니까? 기구든 뭐 장소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은 민주당 의원이 많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냐, 부산은 민주당 의원이 적으니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민주당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표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생리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해서 저도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제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면 국감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압수수색 사전 심의제가 필요하다. 법원이 필요한 거예요. 법원도 동의하고 법원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반대를 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반대는 있을 수 있죠. 한쪽에서 반대하면 못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하는 거죠.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반대하면 법원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입니다.
모든 갈등이 다 국회로 넘어오죠. 그걸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하고 나가는 거고, 정반대하는 쪽이 있으면 하지 마라. 이게 이러면 식물국회가 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회 의사결정은 미안하지만 다수결로 해라. 그래서 총선을 4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수결 입장이 되려면 열심히 4년간 노력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혹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점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4년 후에 우리는 다수결을 점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돼야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 하는 거지 이 편 저 편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